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숨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8년가량 시신을 숨긴 집에서 함께 생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 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중생 2명에게 붙임머리 시술을 해줬다가 부모의 항의로 전액 환불해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의 말을 믿고 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10주년 하고도 하루 플러스 그렇습니다. 이제 11주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건 반장.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강원도 영월의 한 터널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를 일으켰던 해병대 부사관, 어제 저희가 그 부사관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저렇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술을 마셨던 정황 제보를 통해 전해드렸죠. 역시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6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남은 5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에 신음하고 계시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춘선 춘천행 열차 타고 가는데 어디서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고개를 들었더니 저렇게 짜잔 빨리 족 집어넣어 하신 손혜숙님. 자,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 대로입니다. 현수막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온갖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는데 제발 좀 하신 황혜정님. 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학교 교장하는 유영순 언니 동생이 생일 축하한다 하신 유영아님. 사랑하는 우리 신랑 경정현 씨 생일 축하해 하신 이천의 이혜자님. 저녁 먹다가 내일 친구랑 놀러 가니까 2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른도 그렇게 쓰지도 않는다 하면서 혼내셨어요. 하루 초딩 2만 원이 과한 건가요? 하신 초딩 6학년 이효연 양. 백다혜 아나운서. 요즘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심태선님, 양인실님, 조요한님, 최경민님, 이다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화장실 불법 촬영입니다. 자, 불법 촬영범을 피해자가 직접 검거한 통쾌하고 훈훈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계단을 저렇게 내려가는 남성, 화장실 앞에서 두리번 하죠. 살금살금 여자 화장실 문을 붙잡더니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무인 점포에서 나온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벌컥 문이 열립니다. 자, 안쪽 문도 열리는가 싶더니 휴대폰을 든 여성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그놈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빼앗겼던 겁니다. 빨리 주세요. 이거 내 거야. 발버둥 쳐보지만 실패. 여성이 그놈을 밀치고 들어가자 그놈도 따라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언제 올까요? 안 오시나요? 경찰 안 오는군요. 아닌데 지금 일단 지금 두 손을 모으고 경찰이 이제야 왔습니다. 역시 조금씩 늦었어요. 자, 위험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도찰범 제보자가 보고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봤다는데 아는 지인이라도 됐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불법 촬영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대전의 한 무인 매장에서 일어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인데요. 이곳은 상가 건물 한 층이 통째로 무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장인데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을 붙잡았다. 이런 연락을 받고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겁니다.
손님은 얼른 나와서 숨어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요. 남성을 매장에 잡아두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제보자에게도 연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제보자가 도착하고 나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 제보자가 단번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봤던 겁니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다른 여성 손님이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불법 촬영이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덜미가 잡혔던 겁니다. 이 남성은 여성 손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술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19살이고 인근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했고 이전에도 6번이나 이 화장실에 왔었다고 다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다음 얘기도 있죠. 근데 일단 지금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만 경찰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난 8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제보자 말에 따르면 경찰이 이 불법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수사하기 너무 바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게다가 어차피 지금 제보자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경찰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물론 경찰 얘기는 이제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얘기겠지만 이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저 건물을 통째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불안해서 이용객들이 뭐 지난 8월 사건 같은 경우는 환불을 다 해줬던 적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피해자다 이렇게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내 차에서 내리세요.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운행하시면서 지금 이거 영상 켜놓고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이게 맞다는 거죠? 알아서 하시고 내리세요.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든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제 차에서 내리세요. 영상 찍으셨고 차 번호 얘기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시비 걸으세요? 내리세요. 저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아니 내리라고요. 그냥 알아서 하지 말라는 거 알잖아요. 하수관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운전하면서 TV를 보시면서 운전을 하셨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니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시고 내 차라니까 내 차잖아요. 내 소유는 내 차잖아요. 개인 사업자 내 차잖아요. 하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자,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현직 택시기사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나도 택시 몰지만 넌 진짜 택시 운전하면 안 되겠다. 아니, 영상 보니까 도로 복판인 것 같은데 무작정 내리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자, 이게 내리세요. 내 차니까. 자기 차가 아니에요. 택시잖아요. 택시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여성 승객의 주장입니다. 보이기도 하지만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렀고 택시를 탑승해서 가는데 운전 중에 계속 영상을 보길래 말이 그거예요. 영상을 좀 끄면 안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신호 대기하는 중간쯤에 대기해놓고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내리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겠다. 이거 개인 택시니까 내 차고 당장 내리라 라고 해서 결국은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또 별다른 조치 없이 택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앱을 통해서 택시 요금은 결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문제를 하나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택시 기사든 일반 운전자든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범칙금이나 이게 가능하고요. 특히 택시 기사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법상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승차 거부도 하고 또 행정처분 받으면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택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쉽게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차가 아니고 택시예요. 무슨 자기 차입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창밖으로 후두둑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빌라 창문이 슬쩍 열리더니 뭔가가 휙 창문 밖으로 투척 하얀 물체가 현관에 저렇게 툭 떨어집니다. 자, 며칠 뒤에 또 창문이 빼꼼 열리더니 소심하게 닫는데 이번에도 작은 물체가 툭 집 창문 앞으로. 자,
옆 빌라에서 누가 자꾸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면 제보를 하셨겠습니까? 일상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저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보를 주신 분은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인천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마당이나 옥상에 휴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가끔 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날아온 줄 알았답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CCTV는 이제 도둑 걱정 때문에 단독주택이니까 달았는데 어느 날은 소주병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건 날아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게 보신 것처럼 이웃 빌라의 한 집에서 창을 열고 쓰레기를 버렸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한번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 와서 조사하는 와중에도 뭐 고구마 껍질 같은 걸 집어 던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 19일에도 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 오 교수님, 저거 보세요. 소주병. 저거 맞으면 어떡합니까? 저게 이제 아주 심각하죠. 저게 던지는 사람은 그냥 던질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은 치명적인 어떤 그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이 집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하도 이상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그 집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아이고. 제가 볼 때도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이 제보자의 집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집에도 던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벌금까지도 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제보자라든가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데서 앞에 있는 사회적을 빼고 그냥 부르고 싶은 그냥 동물.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가 아니냐. 더불어 사람들과 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동물. 자, 다음 이어가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아니라 뿅입니다.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난간으로 날아든 까마귀. 자, 깡깡!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마냥 주변을 쑥쑥 둘러보는데요. 아래쪽 난간으로 저렇게 딱 내려가더니 계단 쪽 꾸러미를 막 응시하고 있어요. 깡깡! 먹이 깡깡! 갑자기 택배 쪽으로 딱 오더니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낚아채고 팍팍팍팍 힘차게 날아가 버립니다. 자, 지금은 없어진 글로벌 픽에서만 보던 해외 토픽을 제보 영상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자, 까마귀. 우리가 새 조류에 대해서는 약간 새 머리 뭐 좀 지능이 낮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까마귀는 다릅니다. 조두. 예, 그렇지만 까마귀는 훈련이 됐다면 6, 7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5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침팬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택배를 배달했다고 하는데 택배가 자꾸 없어지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 CCTV를 보니까 까마귀가 저렇게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까마귀가 너무 머리가 좋은데 먹이를 가져간 건 아닙니다. 까마귀 사실은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까마귀가 돈도 가져갑니다. 먹을 것도 가져가지만요. 까마귀가 돈도 알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 버려요. 뭘 가져갔냐면 먹이는 아니고요. 파우치 가방을 지금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머리 좋은 까마귀 네가 필요 없는 거니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까마귀가 돌아다니다가 그래 주인아 다시 돌려줄게요 라고 지금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좀 올린 거라고 보입니다. 사건 반장을 볼까요? 까마귀가 보면 까마귀야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돌려주면 어떻겠니?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 죽 써서 개 준다더니 점점.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집단 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제멋대로인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사연자에게는 20대 중반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집안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딸은 올해 타지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연자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것도 동거를 한 지 이미 서너 달이 됐고 집에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연자는 반대를 하고 싶었지만 이 고집이 센
아이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자가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달랬지만 이번 추석에도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딸을 못 이기고 결혼 준비를 좀 천천히 시작을 해보려고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상대방 어머니가 모르셨어요? 애들 임신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임신한 지 2개월 정도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연자가 허탈해서 어차피 임신한 거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하자 했더니 딸이 또 이번에는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살 빼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딸과 매일같이 싸우느라 너무 지친다는 사연자가 이번에도 맞춰줘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빨리 결혼을 강행을 시킬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사연자의 특별한 부탁으로 박지훈 변호사와 백다혜 아나운서가 대신합니다. 먼저 딸입니다. 엄마,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속상한 것도 알아. 근데 어쨌든 일은 벌어진 거 아니야. 최선의 길을 찾아야지. 내가 엄마보다 진지해도 100배는 더 진지해. 배가 남산처럼 나온 상황에서 쫓기듯이 결혼하기 싫어. 아이 낳고 좀 홀쭉해지고 날씬해지면 그때 우리 상황도 좀 안정될 거고 그때 천천히 치고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야? 화만 내지 말고. 동그라미. 이 구도 좋습니다. 자, 아이고 이놈의 가시나야. 엄마 아빠한테 석고 대전해도 겨우 봐줄까 하는데 누구한테 설교를 하나? 야 이 가시나야. 내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이름을 다 해라고 지은 줄 알아? 그 나이가 됐으면 할 짓은 또 안 할 짓 가리면서 살랄까 아이가? 긴 말 필요 없다. 동네 우사 보기 싫으면 잔말 말고 당장 시가 올리라 이 가시나야. X입니다. 오 교수님, 좋습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또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뭐 딸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OX 문제니까 엄마 편을 들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딸 교육에 있어서 뭐 애지중지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어머니도 지금 잘한 게 별로 없다라고 봐요. 딸은 뭐가 저렇게 당당합니까? 그래서 둘이서 알아서 임신을 했으니 둘이 알아서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결혼 비용을 맡겨놨어요. 식을 올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애를 놓고 결혼을 하든 배가 부른 채로 하든 뭐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식을 올려야 된다 이걸 갖다 주장하실 것도 없고 네가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뭐 어쩔 수 X를 한 건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X 이렇게 한 건데 아니에요. 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오. 그냥 놔두십시오. 자기 인생이거든요. 망신도 자기가 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머니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한다 해서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놔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결혼식 안 할 거예요. 못 올리고 그냥 평생 살아라 그래요. 자, 양 변호사님. 따님이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따님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좀 망신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마음 비우시고요. 딸이 원하는 시기에 애 낳고 애 키워서 자기들이 집장만 하고 살림도구 다 장만하고 지들이 결혼식 준비 치를 그렇게 도움없이 할 준비가 되면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따님 뜻대로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자, 백다혜 아나운서 근데 나중에 딸이 애를 낳고 친정엄마한테 와가지고 내 애 좀 봐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좀 단호하게 할 것 같고요. 저도 딸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할 거면은 결혼식도 집도 뭐 가구도 전부 다 본인 돈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은요. 김영환님.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세요라고 하셨고요. 경님 지원해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행복마미님도 딸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철이 들 수 있게 들어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이 최근 기차, 극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함부로 발 올리지 말자라는 노족 캠페인 벌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강재현님 보고 계시죠? 지난 2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귀국행 비행기를 오르셨는데 기내식이 나와가지고 테이블을 딱 저렇게 내려놓고 기내식을 딱 올려놨어. 자, 그런데 바로 옆자리 중년 노부부 재현님을 향해서 아주머니가 남편 허벅지 위에 족을 올리셨다. 아주머니에겐 세상 더 없는 스윗한 남편, 하지만 재현님에겐 더할 나위 없는 민폐 부부. 자, 다중 이용 시설에선 노족하는 당신 문화 시민입니다. 아직 괜찮지? 돈가스는 모를 수가 없어. 어느 겁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영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지난 19일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서 50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무려 16년 전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인데요. 그동안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30대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10년 감수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체크포인트부터 보시죠. 바닥 깨니 여성 다리가 정말 어제 오늘 가장 정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경남 거제에서 이제 옥상 쪽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건물 주인이 누수를 찾아서 이 방지하는 그런 공사를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옥탑방을 이렇게 뜯어보려고 보니까 옥탑방 옆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쉈습니다. 바닥을 뜯으려고 보니까. 그런데 부수고 보니까 그 안에서 여행용 가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행용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 안에서 웬 여성의 다리가 보였죠. 인부들이 일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숨진 여성의 시신이 그 가방 안에 담겨 있었고 부패는 상당히 진행이 되는데 지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원을 바로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2008년도에 사라졌던 당시 나이 3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자, 2008년 16년 전 백골화가 진행되고도 남는 시간이 지문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수님? 이거는 이제 그 실압화라고 해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신이 그야말로 밀랍화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않고 밀랍 인형처럼 보존되는 현상을 우리가 실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신에 있는 중성 지방에다가 이 시신의 지방 그 분해 효소 등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면 고형의 지방산, 즉 비누와 같이 이제 불용성이 되는 것인데요. 여행용 가방 이 시멘트로 이제 완벽하게 외부 공기하고 차단을 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수중이라든가 습기 많은 곳에 공기 유통이 불안전한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돼 있었고 아마도 추정컨대 이 범인은 부패하는 냄새를 맡고 완전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은닉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신이 잘 은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16년이 지나도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남아 있으니까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범인도 금방 잡았습니다. 그렇죠. 제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숨진 여성과 동거했던 남성이 범인으로 특정이 됐고요. 이 남성을 이제 수사팀이 이 19일 날 체포를 하게 됐는데 저 장면입니다. 이 남성하고 여성 어떻게 만났냐면 1998년 나이트클럽 DJ로 일하다가 당시 손님으로 여성을 만나게 됐고 이 연인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07년도에 옥탑방에서 동거를 했고요. 1년 지난 08년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자체는 남성의 얘기에 따르면 이성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가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범행을 시인한 사항입니다. 사망 원인 자체는 둔기의 머리 손상으로 확인이 되고 이 둔기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때 거제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도 했습니다. 참, 이 약간 좀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 망인이 얼마나 이 원한이 사무쳤으면 본인의 16년이 지난 시신에 지문을 남겨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범행 당시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2008년 10월 10일 오후 2, 3시쯤에 옥탑방에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넣었는데요. 가방 크기는 가로 43cm, 세로 70cm, 높이 27cm였습니다. 보통 24인치 여행용 가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신을 넣고 옥탑방 바로 옆에 있는 야외 베란다에 직사각형 형태로 벽돌을 쌓은 다음에 시신을 넣은 가방을 뒀습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는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어서 굳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서 구조물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멘트가 아니라 뭘 부었다 해도 16년 동안 저걸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경찰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언니 갈 때 사용했던 벽돌하고 시멘트가 집주인이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언니 공간은 비트 공간과 연결을 해서 거의 비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집주인한테 시멘트를 사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누수 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도 어차피 할 거 잘했다,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저기 자기가 살해한 피해자를 묻어놓고 8년 동안 그 집에서 같이 산다. 이게 보통 멘탈로 가능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어떤 피해자가 꿈에 나타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나름대로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자기가 살해한 그 피해자의 시신을 바로 옆에 두고 8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뭐 사건 같은 걸 보면 2002년도에 발생된 그 사건인데 어떤 그 60세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안방에다 그 시신을 갖다 놔두고 3년 동안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엄청난 일을 갖다 한 것이고요. 만약에 마약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저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숨진 여성의 가족들은 저렇게 자기 가족이 오랫동안 실종됐는데 그거 안 찾았어요? 평소에 왕래가 좀 잦지 않은 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실종되고 나서 3년이나 지나서야 2011년에 실종 신고를 비로소 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는 게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섰고요. 당시에도 이미 동거남에 대해 그 어떤 저 남성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싸우고 나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 CCTV에도 안 잡히고 당연히 그렇죠. 그 집안에 있었으니까 못 찾은 겁니다. CCTV도 없었고 뭐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잡힌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사망, 실종, 해외 도피 여러 가지 변수까지 다 고려를 해봤는데 또 이 숨진 여성이 가족들과 왕래만 드물었던 게 아니라 친구라든가 지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사건을 풀지 못한 채 미제로 나올 뻔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공소시효 문제 없죠? 자, 살인죄는 문제가 없어. 공소시효 없어졌죠. 근데 문제가 지금 시신 은닉, 시체 은닉 같은 범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시신 은닉까지부터 해가지고 살인까지 살인 시신이 다 기재냈지만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살인죄만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이것이 이제 뭐 좀 어떤 논쟁이 되는 것이 우발범죄냐 아니면 계획범죄냐인데 지금 와서 그걸 따지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진술을 할 때 사소한 다툼에 의해서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했었던 이 시신을 갖다가 은닉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그 계획적인 그런 그 행동이다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고요.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남성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 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났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알아봅니다.
자, 이 제보도 들어왔고요. 유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지난 20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검은색 외제 차량 몰던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화물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뒤 불꽃이 삽시간에 차량을 집어삼켰는데요. 그리고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 저 사고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지 단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사고 직후 상황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야야 사람 뺐어? 와 인마 야 조수석에 사람 없어? 사람 뺐다니까 샤이드. 와베 뭐야 야야야 사람을 옮겨야 돼야 이거 차가 터진다니까 야 차 터진다고 야 못 찍겠다 와 자 차 터져요 자야 기름 세니까 자 뒤로 물러요 뒤로 그러니까 저분이 음주인데 자기가 그냥 혼자 그냥 왕 도망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유튜버가 저 사고 상황을 정말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대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음주운전 차량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쫓는 속칭 그 담양올이라고 하는 유튜브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 달아나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는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 담양올이라고 하는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통상 이제 3명에서 3명에서 한 10명까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광주, 전남, 유흥가 등지 등에서 음주운전을 주로 이제 추적하는 그런 그 방송을 하면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방송을 라이브로 본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유튜브가 여러 음주 차량을 쫓다가 음주 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바로 이 30대 운전자 차량을 발견해서 저 사람 술 마신 것 같은데 출발한다 음주운전이다라고 하면서 차량 2대로 뒤쫓아왔고 그 장면을 생중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0대 운전자는 당시에 아주 과속을 한 것은 아니고 30에서 40km 속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유튜브 일행이 차량을 뒤쫓는 것을 갖다가 피하면서 도주하다가 바로 이 30대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도로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해당 유튜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혼자 그냥 확 도망갔어요라고 주장을 했죠. 자, 하지만 그 당시 그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이 시청자들, 자,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분 제보자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장님 음주운전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무조건 도망간 게 아니라 도중에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켜고 한쪽으로 세웠는데 근데 담양오리가 승부 걸어야 되겠다. 야 있어 하더니 운전하는 사람 놔두고 내려서 창문을 막 두들겨요. 두들기니까 창문이 살짝 내려왔거든요. 걔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사장님 운전하셨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담양오리님이네 하고 말소리까지 나왔어요 방송에. 그러니까 알아보네. 야 신고해. 야 경찰 신고해. 하고 악을 쓰니까 그 고인 되신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망가신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작정 도망을 갔던 건 아니고 좀 조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잠시 정찰했답니다. 정찰하니까 이 유튜버가 가까이 다가가서 창을 두들기고 창문을 내리니까 음주하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숨진 남성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 방송을 봤던 모양이에요. 담양올이네 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알아보려면서 경찰에 신고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 도주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도 자기 차를 타고 뒤쫓아갔는데 마침 중간에 택시가 끼어드는 바람에 추격이 좀 지체가 됐고 한 2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시작하실 때 얘기를 했잖아요. 혼자 쫓는 게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행들과 연락을 하면서 뒤쫓고 있다 이렇게 주고받고 추격전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다른 일행이 유튜브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고. 이 불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가보니까 갔을 때 상황이 저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술을 내가 안 마셨으면 저렇게 갈 이유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네.
음주운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국가수에서 지금 결과가 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 술은 마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유족,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뭔가 지금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신고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발작하듯 운전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담양 올인가요? 거인가요? 이 사람을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앞에 보면 정차 당시에는 유튜브 대화하기 전에는 속도를 좀 천천히 갔던 건데 대화 나눈 이후에 빨리 움직였거든요. 뭔가 인과성이 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유족도 술을 마셨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한 분위기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음주운전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분들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사적 제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 또 유튜브의 유족들의 주장인 겁니다. 이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만 단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족들은 운전자 사망에 있어서 그 해당 유튜버의 책임이 있다,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그 해당 유튜버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 해당 유튜버는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말을 좀 아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추격은 하지 않았고 무리하게 추격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 술 마신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과성이 있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예. 입장에서는 이 사고 발생한 거하고 추적한 거하고 연관성, 원인과 결과 연관성 그 부분을 좀 찾아볼 거고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면 과실 내지 고의 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과성이 있다 그러면 민사적인 좀 책임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 교수님,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정말 그 누리꾼들도 많은 난상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음주운전자 고발하기 뭐 잘못이냐. 하지만 저렇게 뭐가 됐든 어떤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튜버가 또 사적 제재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논란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가 과연 이 공익을 위한 신고자이냐, 즉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과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한 그 사적 제재인가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명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음주운전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고를 하는 정도 아니면은 어떤 그 주체적으로 경찰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뭔가 방향성이 정립이 돼야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불행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음주운전은 뭐가 됐든 안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여중생 2명에게 붙임머리 시술을 해줬다가 부모의 항의로 전액 환불해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의 말을 믿고 해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자, 제보 사건인데요. 붙임머리라고 아시나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머리카락에 가발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붙이는 시술이랍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는데 여중생에게 이거를 해줬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신다. 네, 제보자는 11년차 미용사인데요. 지금 붙임머리만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 매장을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 9월 11일에 여자 중학생 2명이 이 붙임머리를 하고 싶다고 문자로 예약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이 붙임머리가 고가래요. 그래서 가격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문자로 둘 다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를 하고 왔다면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제보자는 좀 의아했지만 여러 차례 부모 동의를 물어보면서 오후 3시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각각 44만 원, 40만 원으로 나왔고 각자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보자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인을 하잖아요.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뭐 이렇게 막 네, 저희 대충 이렇게 막 줄 긋잖아요. 예, 네. 아, 그런 대리 서명. 자, 중학생 2명이 머리 한 번 하는데 40만 원. 자, 부모한테 허락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머리도 이쁘게 했겠다. 학생들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매장 밖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얼마 안 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여학생들 2명 거기 있죠? 붙임머리 하는 애들. 네, 방금 갔어요. 지금 허락도 없이 부모 카드를 지금 긁고 갔거든요. 저 애기가 허락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아니요, 허락 안 받았어요. 제가 애기 예약할 때부터 문자로도 말을 했어요. 허락을 꼭 받고 오라고. 근데 지금 아빠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카드 결제한 것 때문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제가 이거 지금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아, 그러니까 이 여중생 아이들이 샵 원장님을 한테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이 시술한 다음에 한 어머니, 여중생의 한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뭘 한 거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은 지금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카드 썼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예약할 때도 부모님 동의 받아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당일날 시술할 때도 부모님 동의 받았냐고 계속 확인하니까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는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술하면서도 부모님 동의 받았냐 계속 물어보니까 아빠가 할부하라고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 지금 그 샵 내부 예, 그 CCTV 네요. 부분입니다. CCTV. 시술 후에 결제할 때까지 몇 번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수십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맡은 거지? 그쵸? 맡은 거지? 맡은 거지?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는 학원 교재 산다고 하면서 카드를 받아왔답니다. 그 카드로 이거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던 겁니다. 아, 학원 교재를 사야 한다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카드를 받아낸 뒤에 저 고가의 붙임머리 시술을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허락 맡은 거 맞지? 자, 게다가 이 학생의 어머니는 사장님한테 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기죄?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학생 어머니 그리고 사장님 통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거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부모 동의 없이 결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취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사기도 될 수 있어요. 저희 그쪽에 경찰이 있어서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이게 사기죄까지 되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거는 아이 책임입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못 해주시겠다 하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갈 겁니다. 아이 머리 띠는 비용도 청구 드릴 거예요. 자, 결제 취소는 물론 붙임머리 제거비까지 청구하겠다. 자, 사기 이게 정말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양 변호사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 경우에 지금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면 아이들을 속여서 이것을 얻었다고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 이제 학생 어머니가 또 상황을 그 경찰분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기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장면은 그 샵 원장님한테 그 학생 엄마가 와서 네. 항의하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학생 어머니가 미용실까지 왔고 또 이 부분에서 결제 영수증을 달라. 그래서 결제 영수증을 안 주면 소송까지 걸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시비까지 휘말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환불을 다 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학생 2명 붙임머리 해서 모두 얼마예요? 84만 원. 84만 원. 와우. 자, 84만 원을 결국 이 샵 원장님이 환불을 해줬는데 해주고 나서 이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요? 예,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번에 겪은 그 상황을 갖다가 글로 옮겼습니다. 자기 억울한 상황 그리고 학생 어머니와의 어떤 그 대화 내용 그것을 사장님 입장에서 정리해서 올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환불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4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인생을 배워간다 이렇게는 이제 그 자기는 생각하겠다. 자기에 대해서 학생 부모들하고 통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 그리고 카드 결제 대리 서명한 부분에 대한 인정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재료값 50만 원을 손해보고 시간도 날렸다. 앞으로 절대 미성년자 손님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 게시물에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사장님을 이해하고 큰 소리 없이 일을 마무리했는데 글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됐다. 사장님이 불법 사인을 하셨고 고액 결제를 하면서 부모의 어떤 그 동의 통화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것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글을 내려달라라고 함으로써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댓글로 이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셨던 건데, 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을 뭐 탓하고 치켜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보시는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보시고 그냥 각자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참. 그러니까 일단 좀 이제 어머니 학생 엄마의 입장이 나왔고 이 사장님 입장은 어떤 거냐면 학생 어머님이 마치 학생들을 속여서 그러니까 미용실을 하시는 머리를 하시는 분이 학생들을 속여서 머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억울하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뭐 좀 부족했지만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속은 건데 학생 어머니는 또 학생을 속여서 당신이 이렇게 비싼 돈을 받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억울하다 하시는 거고 또 학생 어머니가 그 머리에 있어서도 가발 이거 다 제거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럼 시술도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억울하다는 거죠. 학생 엄마가 저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에 아이가 본인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이 가위로 붙임머리를 잘라냈다라는 거고 이 어머니의 학생의 엄마의 지금 저게 그 잘라낸 붙임머리군요. 네, 아이가 잘났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엄마는 이번 계기로 당신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여전히 어찌 보면 그 미용실 선생님 때문에 그 가발을 해준 사람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돈을 쓴 것이다. 이런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발을 해주신 분은 붙임을 해주신 분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한테 내가 속은 거다 이런 입장이 지금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저희가 그 아이들 부모님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그 측면에서 우리 사반 제작진들이 이제 그쪽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 학생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아이가 평소에 붙임머리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그냥 크게 일을 갖다 벌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 동의 없이 40만 원 그 결제된 것에 대해서 뭐 늘 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는 경찰에게 그 물어보니까 상당히 놀랬다. 그래서 매장을 자기가 방문한 거는 아이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영수증을 받으러 간 거이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결제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거기서 뭐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는 뭐 강압적으로 고소나 소송을 갖다가 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건 맞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도 이번 절대 안 하겠다고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갖다가 팔지 않는 것처럼 고액 결제 같은 경우도 이 사회에서 막아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함께 시술을 받았던 또 다른 학생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이 이렇게 커진 걸 갖다 몰랐고
사장님께서 시술 재료 값을 갖다가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걸 알고 그걸 갚을 의향이 있다라고 우리 제작진에게 전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이거 진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뭐 술이나 담배 파는 거하고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평행선에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걸 알면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팔았다면 당연히 그 파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건 엄청나게 많이 주의 의무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말이 맞다면 막 수백 번, 수만 번에 걸친 어떤 동의를 확인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끝까지 속이면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가 맞다는데. 네, 아이가 맞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계속 묻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제가 그냥 제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걸 의도하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불법 행위는 우리 민법상 성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반대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점주가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는 제가 가정이고 법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장님이 다르게 이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속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엄마 받았어요. 그러고 엄마한테는 교재 산다고 사기친 거고요. 사장님한테는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머리 받고 이렇게 지금 돈 안 내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한테도 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양 변호사님, 그 박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약간 지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어떤 계약이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 사건이요 무슨 비싼 옷을 산 거였다. 그럼 간단해요. 옷 돌려주고 옷 돌려받고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를 붙이신 분은 그분의 노고가 들어갔고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은 별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 비용은 돌려 환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유를 따지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박주윤 변호사가 부연 설명한 건 뭐냐면 그 미용 선생님이 고생한 부분 그 대가는 그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또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서 좀 원만하게 좀 잘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취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알바를 리스펙트. 이 회사가 딱이네. 이리로 오세요. 지연아, 이리로 와.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 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Thou ooze, none shall describe that one rest in its sheen. On t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is song forever you remain. On t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ese rhymes and forests sway.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